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우입니다. 원어민처럼 말하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방법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식 영어와 원어민식 영어를 결정짓는 단 한 가지만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직설어법과 완곡어법의 차이가 한국식 영어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 다 맞는 영어예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구사하는 영어가 상당히 원어민 귀에 너무 straightforward, 직설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기초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직설적인 것이 좀 공격적으로 들리고 살짝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일단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그게 정복이 돼야, 또 그게 마스터가 돼야 완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인데 조금 더 톤다운 시키고 점잖게 하려면 이 완곡어법의 묘미를 저와 하나하나, 이거는 예문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요럴 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걸 한번 공유해 보면서 여러분의 영어적 사고, 또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서 말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급이라는 표현이 원어민식 영어, 또 네이티브들이 쓰는 영어를 흉내낼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비교급. 그 중에서 이제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교급 비교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게 more, les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급 비교라고 해서 as 형용사, as 부사, as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싸다라고만 하면 something is cheap 이라고 하죠. 괜찮은 영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cheap은 너무 이렇게 싸구려 느낌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렴하다 할 때도 cheap도 써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절제된 표현 방법은 less expensive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덜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디에서 파는 신발이 더 싸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는 cheaper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러한 less를 쓰는 비교급 완곡어법이 네이티브스러운 표현과 닮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 표현 방법인데,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는 이분이 하시고 아내분은 딴 거를 이제 잘 분배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빨래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빨래 넣는 게 너무 하기 싫대요. 그럴 때 우리는 직설적인 표현으로만 너무 표현을 하면은 어린애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른 네이티브들이 하는 그런 점잖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 좋은 영어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직역을 해드릴게요. 내가 가장 덜 좋아하는 집안일은 빨래를 넣는 거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My favorite. 맞죠? My favorite. 그러면 가장 덜은 어려워. 그것은 least라고 그래요. 그러면 my least favorite chore가 이제 집안 허드렛 일이거든요. is 넣는 거니까 거는 거, 행이죠. 따라서 hanging the laundr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My least favorite chore is hanging the laundry.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말로 하면은 빨래 넣는 게 제일 하기 싫어요 이 말이거든. 그런데 좀 완곡어법으로 할 때 좋은 영어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이거 분명히 유튜브 보는 분이 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거 너무 고급진 표현이에요, 쌤. 그냥 일상에서는 그보다 더 허접하게 얘기해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은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정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철수가 수학 문제 너무 못 푸는 거야. 근데 애를 갖다가 혼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애 기죽일 일 없잖아요, 그죠? 좀 더 건설적으로 철수야 하면서 되게 건설적으로 얘기하면 완곡어법을 써주셔야 돼. 원어민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I know you're smarter than this.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하면 뭐죠? 철수야, 너 이거보다는 더 똑똑한 아이인 거 선생님이 알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점잖은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거는 실제 미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디플로매틱한 방법이라고 그래. 디플로매틱이 외교적이라는 얘기인데,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완전히 화를 내서 나랑 싸울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려서 완곡하게 얘기하는 그런 걸 디플로매틱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어를 수준급으로 잘해야 되는 외교부라든지 국제통상 이런 데서는 디플로매틱하게 얘기 못하면
끝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전문 통역사를 대동하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자, 그러면 제가 철수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상담을 하는데 애가 얼마나 산만한지 어머님 아세요? 이리저리 뛰어나고 잠시라도 안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미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수를 자기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I'm having trouble. I'm having trouble. 그 다음에 getting him to stay. Getting him to stay in his seat 이라고 해요. 이건 실제 있는 예문입니다. 한 번 더. I'm having trouble getting him to stay in his seat 하면 get somebody to는 누구를 뭐 하게끔 만들다라는 사역 동사거든요. 그래서 철수가 자기 자리에 계속 스테이 하도록 만드는 게 참 어머님 쉽지가 않네요. 요렇게 한번 아다르고 어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은 한국 학습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일 당장 여러분은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랑 미리미리 on the same page, 보는 눈을 같이 맞추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희 부부가 지금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불임 그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완곡어법으로 We are having trouble getting pregna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한국 영어 책이라든지 인강이나 영어 수업의 특징이 have trouble ing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특히 토익 같은 시험 영어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뜻은 알아가지고 문제는 풀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걸 써야 될 때 have trouble을 못 끄집어내는 이유는 시험 영어의 어떤 티칭 스타일도 저는 상당히 한몫했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완곡어법으로 We are having trouble getting pregnant도 상당히 좋은 문장이었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저는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말을 하는데 자꾸 상대가 말을 끊는 거예요. cut me off 하고 interrupt를 하는 거야. 제 말 끝까지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라고 할 때 이걸 완곡어법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어 이 문장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원어민들이 I'm not done yet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직역하면 제 말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것도 애둘러서 제 말 끝까지 들어보라. 말 좀 끊지 말고라는 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완곡어법의 정수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판매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꼭 하세요. 이건 무조건 좋아. 하니까 별로 좀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설법이잖아요. 근데 그 딜러분이나 판매하시는 분 기분 다 배려해서 하는 말은 Oh, that's not my favorite.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형적인 완곡어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야지만 릴레이션십이 좋아져요. 그래서 영어를 그냥 1차원적 소통만 하는 거 배워가지고는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로봇처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Oh, it's not 아니면 that's not my favorite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이.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서 잘 됐어 하는데 차였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분에게 차였어. 그걸 무조건 물론 때에 따라서는 dumped라는 표현도 있고 많아요. dump, 차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을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또 애둘러서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어의 섬세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It didn't work out. 이렇게 구동사를 써가지고 It didn't work out 하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표현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역시 문법적 공부만 해가지고는 스피킹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낀 제가 계기가 된 어떤 표현법인데 이걸 수많은 제 학생들에게 훈련시켜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뭐냐 하면 우리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말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제가 에버랜드에 제 아들 5살짜리 데리고 갔는데 애가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잖아요. 이럴 때 그냥 키가 작다면 he short 하네요. 그죠? 근데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러한 문형 아세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to이야 할 만큼 충분히 뭐하다라고 외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때 많은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놀이기구를 타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n't tall enough.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he isn't tall enough. 여기까지만 해도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는데 full sentence로 한다면 he isn't tall enough to get on any rides. get on이 올라타는 거거든요. 놀이기구 같은데. 그래서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바꾸면 he wasn't tall enough to get on any rides 하면은 키가 작아서 못 탔다가 에둘러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short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고의가 확실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고의라고 하면 on purpose라든지 이런 표현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민이 어떻게 하냐면 oh, that wasn't an accident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단순한 accident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고의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느냐 한 바퀴 돌려서 뒤집어서 완곡하게 표현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우리가 또 좋은 영어를 하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고방식이 하루에 뭐 다 뜯어 고쳐진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차근차근 제가 좋은 예문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 마치기 전에 이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그거네요. 내가 그 말한 거 후회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후회는 regret만 먼저 떠올리지만 많은 원어민들이 take back이라고 주어 담다라는 표현을 써서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 said.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take back what I said. 내가 한 말을 다시 주어 담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표현을 wish라는 걸 써서 오히려 후회된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주 이런 거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